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진행의 권미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 일지에는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만일 신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말하겠다고 힘주어 말하겠다고 강조했었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그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이 백범 일지에 기록을 했는데요. 문화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준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정말 이 놀랍도록 큰 문화의 힘을 갖게 된 게 바로 지금 2020년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등 K컬처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K컬처는 이 소프트 자원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 산업에도 또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수출전략회의에서 K 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와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컬처를 리드할 선두주자들과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과 오늘 엔터산업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오늘 엔터산업 가운데서 K컬처를 리드할 선두주자 꼽아주실 텐데요. 전 세계 시장에서 이 K팝의 위상은 어디쯤 왔을까요? 이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산업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성장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조금 더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히려 이 정도 성장했는데 성장 초기라고 하시니까 더 놀랍습니다. 아우, 그럼요. 이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우선 글로벌 음악 시장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이제 미국이라서 미국을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년 2022년 연간으로 미국에서 이제 CD, 우리가 앨범이라고 하는 그 CD 판매량을 탑 10까지 세어봤을 때 K-팝 가수가 7팀이나 무려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뭐 방탄소년단은 들었겠거니 생각을 하셨겠지만 네. 생소할 수도 있는 뭐 TXT라든지 뭐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 엔하이픈, NCT 127 이런 한국의 다양한 3세대, 4세대 가수들이 미국 음반 판매량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부터가 K-팝이 정말 위상이 많이 높아졌구나를 조금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와닿는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빌보드 200 차트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메인 앨범 차트입니다. 이 빌보드 200에 들어가는 차트인 횟수도 팬데믹 이전에 이제 2019년에는 한 8번 정도밖에 못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 2022년에는 총 21회로 K-팝 아티스트가 빌보드 200에 입성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곡에 집중을 해보자면 이제 빌보드 핫100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빌보드 핫100은 미국에서 정말 이 곡이 얼마나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차트입니다. 근데 이 핫100 차트 진입에도 당연히 그전에는 우리가 알겠지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앨범이 팔리는 것과 곡의 대중성을 얻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2021년 들어서부터 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 트와이스가 처음으로 진입을 했고요. 네. 올해는 뉴진스와 이제 트와이스가 다시 또 핫백 차트에 진입을 하면서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점점 더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해 연간 미국 내 CD 판매량, 그러니까 CD는 사서 소장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탑 10 중에서 7개 그룹이 우리나라 그룹이라는 게 진짜 놀랍고, 그리고 뭐 BTS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네. 경우는 형제 그룹이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소속사고,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또 JYP 쪽인데 이쪽이 또 많이 성장했다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놀라운 수치들을 봤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또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도 성장 초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현지 연구원이 올해 연간 전망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전망할 때 그 제목을 월클 되기 전에 빨리 담자 네. 이렇게 써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엔터는 특히나 지난 팬데믹 기간을 살펴보면 사실 조금 더 와닿을 만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국내 음반 판매량이 연간 2천만 장 정도였었거든요. 음반은 솔직히 우리가
팬이 아닌 이상 굳이 사서 소장하진 않잖아요. 근데 2022년 작년 연간 기준 8천만 장이란 말이죠. 불과 3년 만에 음반 판매량이 2천에서 8천으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엔터주 자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월드클래스, 국내 기업일 때 빨리 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월클 되기 전에 빨리 담자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그 안에는 또 분명한 흐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 시장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엔터 산업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차차 얘기를 좀 더 해보고요. 성장주인데 더 성장할 게 남아있다니까 흥분해서 초반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K-팝의 팬덤, 그 성장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 팬덤이라는 거를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 모두를 팬이라고 지칭하지만 그냥 앨범을 사지 않고 음원만 듣는 사람도 팬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수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로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 트라스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음반 수출액이 이제 2021년에는 2.2억 원, 작년 2022년은 2.3억 원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더 놀라운 점은 이 중에 탑3 국가가 일본, 중국, 미국입니다. 이 세 국가의 합산 수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엔터사들이 지난 팬데믹 이전까지 그리고 2021년까지는 일본 시장에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여전히 일본이 국내에서는 가장 큰 캐시카우 시장인 건 맞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부터 올해라고 하면 이제 2022년부터 이어지는 올해의 흐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도 국내 엔터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서 일본, 미국 중심으로 조금 더 확장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티스트 단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22년과 2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돔에 입성한 아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돔이라고 하는 공간은 회당 35,000명 이상이 되는 웬만해서는 정말 인기가 많아야 설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뜻하는데요. 이 돔에 입성한 아티스트도 하이브의 세븐틴, SM의 NCT 127, 그리고 JYP의 니주가 도쿄돔에 입성을 했고요. 2022년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이제 NCT 드림, 트레저, 엔하이픈, 스트레이키즈 모든 기획사에서 다양한 가수들이 돔에 이제 서서히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팝 아티스트의 성장세가 일본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음을 숫자적으로도 좀 증명하고 있고요. 특히나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거는 콘서트잖아요. 근데 팬미팅은 보통 이렇게까지 큰 규모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참 드문데 세븐틴의 경우는 올해 5월에 교세라돔에서 2회, 도쿄돔에서 2회 팬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슈퍼 아레나급에서 진행한 이후로 이제 모객수가 빨리 많이 확대됐다라는 걸 보면 일본 내에서의 이제 세븐틴의 팬덤 확대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수치로 봅니다. 근데 또 일본만 말씀드릴 순 없죠. 미국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당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규모부터 스타디움이라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트와이스랑 블랙핑크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2만 명 규모로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고 올해 들어서 스트레이키즈가 처음으로 미국 스타디움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JYP 주가가 급등한 것과 또 연관이 있는데 최근 트와이스가 올해 2023년 투어에서는 회당 2만 명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했었던 최대 8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그런 미국 스타디움급에서 공연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의 이제 K-팝 아티스트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를 좀 증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와이스 놀랍네요. 예,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인기 많은 그룹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확장하고 있는 게 트와이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선배들이 깔아놓은 판 덕분에 4세대 아이돌들, 그러니까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TXT, 엔믹스 이런 4세대 아이돌들이 데뷔와 동시에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팬덤을 형성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 2년으로 단축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수치뿐만 아니라 기간도 굉장히 좀 짧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K컬처의 리더 엔터주, 올해 주요 성장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가 온기로 반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콘서트 재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가수들이 공연하지 못했었던 지역 혹은 공연하지 못했던
그 콘서트장에서 조금 더 회당 모객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각 사에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콘서트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이들 이제 우려하시는 게 사실 이제 경기 침체 영향도 있고 과연 그만큼 돈을 쓸까? 콘서트 재개되면 음반도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적어도 저는 음반 자체는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콘서트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콘서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데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출원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뭐 작년에 13만 원에 볼 수 있었다면 올해는 15만 원에 봐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니 뭐 안표를 비싸게 주고도 가잖아요. 그럼요. 예. 네. 이게 콘서트라는 게 그냥 무대를 집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생생함이 있어서 콘서트를 갔다 네. 오면 이게 음반으로 또 바로 성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잖아요. 공연 가는 그럼요. 거. 맞습니다. 네. 저도 갔다 오니까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어디가? 저 이제 블랙핑크 콘서트라.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뭐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공연을 했을 때도 뭐 세븐틴 트레저도 최근에 갔다 왔었는데요. 무려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게 콘서트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팬덤을 확대하는 거에 참 큰 이 팬덤을 확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 변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라도 콘서트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가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히 넘치기 때문에 각 사들에서의 콘서트 성장을 좀 기대해 보실 만하고요. 특히나 이제 콘서트가 늘어나면 같이 뭐가 늘어난다? MD 판매가 늘어난다. 그래서 올해 같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MD의 성장입니다. 지금 하이브뿐만 아니라 JYP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JYP 360이라고 하는 MD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MD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고 SM 같은 경우도 이제 SM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MD 사업을 좀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그리고 YG는 이제 YG 플러스 각 사들마다 MD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콘서트 실적에서도 MD 매출이 SM이 최대를 기록한 걸 보면 올해는 콘서트와 더불어 MD 매출이 조금 성장을 하면서 각 사들의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올해 엔터주의 성장 포인트는 바로 대면 콘서트였습니다. P와 Q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Q 자체, 그러니까 뭐 보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또 공연할 수 있는 아이돌들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성장들이 엔터의 올해 성장 포인트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 연관리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미국 시장 쪽에 스며드는 올해의 엔터사의 움직임을 잘 주목해 봐야 된다는 그 내용이 성장 포인트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니었어요. 성장 포인트가 맞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 현지 아티스트 데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이브와 JYP에서 이제 미국 현지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콘서트와 MD는 이제 엔터 4사 전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 이제 미국 자체에서 걸그룹 데뷔는 이제 특히나 몇 개의 종목에 하나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미국 걸그룹이 성과가 좋다, 잘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엔터가 많이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회가 하반기에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조금 더 엔터 4사에 적용될 만한 미국 얘기를 해보자면 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트와이스뿐만 아니라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가 미국에 이제 서서히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NCT 127이랑 뭐 세븐틴 등도 당연히 미국에서 스테디움 투어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확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콘서트 안에서도 이제 미국에서의 투어 확대를 같이 적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또 미국 현지화 아이돌 제작 이것도 JYP가 했던 모델이잖아요. 일본에서 했던 모델이잖아요. 성장 맞습니다. 잠재력 높을까요? 이거를 예측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럴 것 왜냐하면 같아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감히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의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이제 그룹 활동이 많은 나라는 또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 뭐 얘기해보자면 뭐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다 솔로 가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럼 그룹 활동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미국에서 유명한 뭐 해리 스타일스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 옛날 가수지만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런 가수들 모두 출신은 그룹이었어요. 그룹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솔로가 혼자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솔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룹이 해체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준비하는 이런 미국 현지화 아이돌 프로젝트는 애초에 합숙을 하면서 팀으로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지금 뭐 솔로 아티스트의 인기가 많긴 하지만 절대 그룹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미국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트와이스가 일본에서만 인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국내 가수들이 미국에서의 어떤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 진짜 그런 게 방탄소년단이나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감성도 들어있으면서 예전에 저희도 어릴 때 듣던 마이클 잭슨 곡의 감성도 들어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가수 알렉사라는 분 계시는데 네. 이분이 그 혼혈인데 한국 기획사에서 키워졌다가 제대로 뜨지 못하고 미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분들만 봐도 또 한국 색깔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적인 감성을 또 알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엔터주, 수익 다변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올해는 성장 포인트에 들어있진 않았지만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콘서트도 많이 성장을 했었고요. 이게 또 다각화된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 없을까요? 이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앞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MD에 조금 걸어볼 만한 것 같아요. 이 MD라는 게 뭐가 특별한 게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IP를 가지고 비용을 적게 내면서 매출원을 크게 낼 수 있는 유일한 사업, 유일하진 않지만 그 사업 중 하나가 MD거든요. 따지고 보면 네. 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자기 캐릭터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얼굴이 들어간 게 아닌데 캐릭터가 들어갔음에도 굉장히 불티나게 팔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이브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SM도 JYP도 YG도 좀 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1차 매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해서 내는 음반, 음원, 콘서트 이런 매출은 어느 정도 정산을 좀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익 기여가 그렇게까지 큰 매출은 아니지만 MD 매출 같은 경우는 초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 분배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익 부분에서의 체력 성장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콘서트도 비슷한 논리예요. 비용 자체를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한 다음에 이제 순매출성으로 나오는 이익을 다 반영하는 구조인데 온라인 콘서트가 올해도 많이 진행은 되겠지만 코로나 시대만큼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수익적 측면에서 좋긴 한데 온라인 콘서트를 많이 하면 실제로 가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보는 이제 모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콘서트는 이제 오프라인과 동행은 하지만 코로나 시절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성장은 하진 않고 오히려 MD 쪽에서의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이게 너무 먼 얘기긴 합니다. 사실 크립토 시장이 돌아와야 가능한 얘기긴 한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초상을 활용한 그러니까 MD에서 조금 더 확대된 게 NFT예요. 네. 사실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활발하진 않지만 엔터사들이 손을 놓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알짜 매출원이 NFT이기 때문에 NFT도 이제 조금 크립토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그쪽이 붙으면 그래도 뭐 한 올해 하반기 아니면 2024년에는 또 추가 수익원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엔터와 너무 어울리지 않나요? NFT가? 그럼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NFT 테마가 나왔을 때 이건 엔터사에서 안 하면은 안 되겠다. 네. 나쁘게 말하면 좀 돈을 뜯어내는 것 같긴 한데 뭘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엔터사들이 NFT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가장 최근에 좀 활용되고 있는 게 이제 선미 NFT의 예를 들어보면요. NFT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디지털로 가지고 있는 디지털 콜렉터블 뭐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포토카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NFT가 참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미 같은 경우는 NFT 홀더를 대상으로
이제 뭐 팬미팅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요. NFT 홀더 대상으로 투어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팬클럽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긴 합니다. 우리도 팬인데 NFT 안 샀다고 해서 우리는 왜 초대 안 해주냐 이렇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홀더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다음 컨셉에 어떤 컨셉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NFT 홀더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의 이제 다음 컨셉에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면서 조금 더 팬덤을 키워가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2차 시장에서 이제 NFT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내가 레어템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제 비싸게 거래해서 또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NFT라는 게 활용이 정말 다양한데 이게 시장이 조금 활성화돼야 좀 가능한 얘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이긴 하나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은 엔터 명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애플 같은 IT 기업도 팬덤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팬덤이 있는 곳엔 항상 그런 NFT의 활용도가 또 분명히 있다는 점 지금 예로 들어 주셨지만 뭐 회원권 같은 개념도 될 수 있고요. 팬 미팅이나 콘서트 참여하는 회원권 같은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 또 참여를 해서 이 아이돌을 키우는 관점에서 어떤 투표를 하는 그런 투표권을 주는 쪽으로도 용도가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후반이나 내년 정도에 본격화될 수 있는 또 신규 성장 모멘텀으로 짚어주셨고, 미국 현지 걸그룹 모멘텀은 뭘까요? 이제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기대해보는 거겠죠. 그런데 미국 현지 걸그룹을 사실 기대하는 게 우리가 기존 아티스트의 미국 진출은 사실 봐왔어요. 그래서 봐왔고 이게 실제로 성과도 내고 있고, 그런데 미국 자체에서 실제로 아이돌을 기획해서 현지 시장에 데뷔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뭔가 포트폴리오가 확장된다라는 측면도 있긴 한데 지역적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이라는 곳에서 좀 더 침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엔터 산업 자체에 한 번에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되거든요. 누가 도전하나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와 JYP가 있고요. 뭐 YG랑 SM도 준비를 하겠죠. SM은 사실 이제 보이그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가시화될 것 같고요. 일정이 이제 올해는 좀 바빴잖아요. 그래서 SM이 이제 내년이 될 것 같고, 올해 아마 하반기, 뭐 빠르면은 3분기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4분기, 이제 겨울쯤에 각각 하이브와 JYP에서 미국 현지 시장에 걸그룹을 데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조금 미리미리 주식시장에 이제 반영이 될 테니 그 모멘텀을 기대하신다면 충분히 엔터주도 하반기에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하이브와 JYP의 미국 현지 걸그룹 데뷔 시기는 지금 나와 있나요? 데뷔 시기? 우선 나온 거는 4분기 정도로 예상은 하는데요. 이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회사에서 얘기를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3분기가 되면 좋지만 아무래도 4분기쯤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의 수익 다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 엔터사들이 올해 본격화하고 있는 IP를 활용한 MD 매출 주목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모멘텀으로 NFT, 미국 현지 걸그룹 데뷔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대표 엔터주들 각사별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하이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이브는 가장 먼저 기대할 만한 게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구독이 더해집니다. 이 구독이 기존에 지금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위버스가 이번 4분기 말 기준으로 MAU가 850만 명이에요. 85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플랫폼인데 이거를 유료화할 만한 방법이 그동안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간, 뭐 월간 구독하는 식으로 이제 구독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올해 상반기 아니면 이제 올해 3분기, 그러니까 2분기나 3분기쯤에 이제 구독이 더해질 예정인데, 그냥 지금 850만 명이 뭐 인당 지금 포닝이라고 이제 그 뉴진스가 쓰는 플랫폼이 있는데, 뉴진스만 따로 쓰는 포닝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월 구독이 9,900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예시를 도입을 했을 때 뭐 850만 명이 전부 다 구독을 하진 않겠지만 일부만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구독을 한다면 없었던 매출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실적 상향 가능성을 봤을 때 위버스 구독 모델이 이제 첫 번째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엔터에서 가장 조금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신인 데뷔겠죠. 올해 하이브가 총 3팀, 보이그룹 2팀, 걸그룹 1팀의 신인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보이그룹 1팀이 데뷔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신인이 더해졌을 때 또 한 번 과연 뉴진스만큼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방탄소년단을 제외한 세븐틴, TXT, 뭐 르세라핌, 뭐 뉴진스 이런 소속 가수들의 미국 시장, 일본 시장에서의 팬덤 확대에 따른 매출 확대, 그러니까 이익 체력 상승을 기대해 본다면 이제 하이브는 올해 총 3개 정도의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돌들 중에 누가 포텐을 크게 터뜨릴까요? 사실 예측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언제 누가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선은 가장 일본에서 예상 외로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세븐틴과 르세라핌입니다. 둘 다 일본에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성적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이제 확대를 기대해 본다면 세븐틴과 르세라핌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게 TXT랑 뉴진스예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면 이제 TXT, 뉴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갓 데뷔한 신인이 얼마나 잘하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포텐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면 이제 뭐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같은 신인 아티스트에 거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네, 뉴진스는 데뷔 6개월 만에 블랙핑크를 위협하는 기록들을 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좋아하는 그룹이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을 챙겨보게 되고요. 전 블랙핑크도 좋아하고 뉴진스도 좋아하는데 네. 서로 또 경쟁자가 됐더라고요. 예, 신구 경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네. 위버스 얘기해 주셔서 85만의 1%가 10,000원을 가입하면 얼마일까? 제가 또 빠르게 계산을 해봤더니 8,500만 원이에요. 네. 한 달에 1억. 그쵸. 근데 네, 이게 그 1%만 가입해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이 이제 3번 나오면 3억인 거죠. 네. 그럼 매출에 3억이 붙는 거고 보통 이런 이제 비슷한 모델이 디어유라고 하는 그 버블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데 여기가 보통 영업이익률이 분기에 이제 30에서 3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매출 3억에 영업이익률 30%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단에는 없었던 매출이 그냥 붙는 거잖아요. 한 9천만 원 정도가 붙는, 좀 더 보면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붙는 거라서 얼마가 가입하냐에 따라서 위버스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매출 상승은 정말 네. 기대를 충분히 걸어볼 만한 모멘텀일 것 같습니다. 구독 모델이 언제 도입되나요? 이게 빠르면은 올해 2분기에 될 수도 있고요. 좀 늦어진다면 올해 3분기.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무조건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하이브의 투자 포인트 알아봤고요. 다음은 SM이네요. SM이 이제 가장 좀 어려운데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모든 이슈가 끝난 이후에 이제 주총 이후에 이제 볼만한 포인트를 조금 짚어본다면 주총이 끝나면 이슈는 끝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주총 끝나면 이제 SM은 안 봐도 되냐, 봐야 되냐. 근데 저는 사실 SM 자체가 이제 실제 지금 SM 3.0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조적인 개선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SM은 그 이후에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SM에서 가장 위협적이었었던, 그러니까 SM이 이제 시장에서 좀 밸류에이션이 할인돼서 거래됐었던 이유가 이런 구조적으로 너무 좀 새나가는 비용들이 많다. 그리고 아티스트 데뷔도 2년, 3년에 한 팀을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개선이 된다면 비용적에서도 해결이 되고 이제 라이크 기획을 말하는 거겠죠. 비용에서도 해결이 되고 아티스트도 이제 각 멀티 레이블로 도입하게 되면 1년에 이제 실제로 언급한 것처럼 2팀, 3팀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하이브 JYP만큼 활발하게 아티스트 활동이 이어질 거거든요. 이게 빠르면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면 충분히 SM도 저는 주총 이후라도 다시 볼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3팀의 아티스트가 데뷔할 예정입니다. 우선 확정된 건 없는데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그 시기는 2분기 걸그룹, 3, 4분기에 각각 보이그룹 한 팀씩이 나올 예정인데요. SM에서 다들 좀 우려하셨던 게 아티스트 IP가 너무 노후됐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노후된 IP임에도 여전히 꾸준히 돈을 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엑소가 2012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백현이라는 멤버가 올해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했음에도 여전히 백현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SM은 뭐 노후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IP가 4세대가 아니라 3세대, 심지어 동방신기 2세대마저도 IP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은 오히려 SM한테는 좀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 상향 가능성, 그리고 아티스트 IP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이제 주총이 끝나면 당연히 좀 싸지겠죠.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을 고려했을 때 SM도 충분히 투자할 포인트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던 요인들도 해소가 되고 여기에 또 그 SM 3.0 그 청사진까지 도입됐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보셨고요. JYP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역시 높은 데는 높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영업이익률도 이제 착실하게 잘 내고 있고요. 30% 이상씩 꾸준히 잘 내고 있고, JYP는 트와이스가 사실 미국에서 잘 될지 아무도 예측을 잘 하지 못했었잖아요. 리퍼블릭 레코드라고 하는 미국의 그 음반 유통사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부터 미국에서의 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실제로 수익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잘 꽂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와이스의 모객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네. 당연히 스트레이키즈도 비슷하게 모객 규모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지금 실적보다 연간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JYP는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이 이 미국 현지 걸그룹 올해 하반기에 데뷔할, 그래서 이 현지 걸그룹이 잘 되면 이제 JYP는 비쌈에도 더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했기 때문에 JYP도 나름의 투자 포인트가 되게 탄탄하게 있습니다. 네, 정말 JYP가 미국에 또 한번 쓴맛을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사실 밑거름이 됐죠. 원더걸스를 좀 빠르게 미국 쪽에 데뷔시키고 선보였었는데 이제 미국 현지 걸그룹, 네,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잘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재계약 문제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라고 다 아는 건 아닌데 뭐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제는 하고 싶다가도 오늘은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사람 마음이 그렇죠. 네, 사실 정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될까 안 될까에 어디에 베팅을 걸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엔터사 입장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일 거고요. 근데 워낙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들한테 제시할 금액들은 천문학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멤버들이 어떤 게 득실을 따졌을 때 더 유리한지를 잘 결론 내리면 그냥 좀 낮은 금액이더라도 JYP에 머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돈들은 다 많으실 테니 자기들의 뭔가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그쵸, 앞으로의 맞아요. 방향성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뭐 참 예측하기는 어렵긴 한데 이제 YG는 아무래도 블랙핑크가 가장 메가 IP이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제 칠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 YG를 좋게 볼 만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가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습니다. 나머지 3사들이 지금 거의 30배, 그리고 하이브는 거의 이제 40배까지 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20배대를 지키고 있는 엔터사고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 뭔가 추가 매수를 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게 첫 번째 모멘텀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엔터에서 가장 기대가 많은 게 신인 데뷔겠죠.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그 신인 걸그룹이 아마도 올해 상반기 중에 좀 데뷔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YG 입장에서는 블랙핑크 이후에 거의 6년, 7년 만에 나오는 첫 신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도 이제 YG의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레저가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네. 트레저랑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아티스트가 엔하이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비교하기는 참 어렵지만 트레저가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K-팝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돔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저 멤버 중에 이제 3명이 일본인으로 구성돼 있어서 일본에서의 뭔가 애초에 그 노출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일본에서 이번에 일본 아레나 투어, 돔 투어 진행하고 올해 3월부터 이제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게 되는데 트레저의 성장도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각사별 보유 리스크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좀 이미 내용이 나온 부분도 있는데 각사별 리스크는 어떤 걸 지적하시겠어요? 이제 안 좋은 점도 꼽아봐야 되겠죠?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독 모델이 실패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생각했던 기대 효과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 이제 구독을 도입했는데 좀 비싸다 이렇게 구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대치는 올라갔는데 실제로 숫자가 안 나오면 이제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미국 현지 걸그룹 올해 하반기에 데뷔를 시키는 그 걸그룹이 생각보다 흥행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도 이제 하이브의 주가는 조금 하방이 열려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하이브는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한 문제는 이미 조금 군 입대에 대한 게 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입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방탄소년단보다는 그 외의 아티스트에서의 이 결과가 조금 더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제 SM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네. SM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SM 3.0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해서 아티스트가 활발하게 이제 올해 새 팀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새 팀이 안 나오고 밀리고 밀려서 막 한 팀도 안 나오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SM에서의 조금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활동이 없으면 이제 실적 공백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우려는 엑소랑 NCT의 군 입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94년생 멤버,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무조건 입대해야 되는 연도인데 이제 94년생 멤버들이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될 경우, 그리고 그 멤버가 이제 그 그룹 내에서 핵심 멤버일 경우에 군 입대할 경우에 약간 주가상 조금 흔들릴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게 이제 미국 현지 걸그룹이 흥행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실제로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가 이렇게 큰 규모의 스테디움급으로 이제 공연장을 잡았는데 만약에 여기가 다 매진이 못 될 경우, 그럴 경우가 이제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Y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심 끝에 낸 신인 베이비몬스터가 생각보다 잘 안 될 경우,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YG는 조금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사별로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을 보기 전에 이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실적 전망도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합쳐지느냐 마느냐. 맞습니다. 합병되면 규모가 확 커지거든요. 맞습니다. 합쳐지느냐 마느냐일 것 같은데 뭐 그 SM 인수전 현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SM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크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뭐 빅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독점이 될 수도 있는데 현황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황은 이제 오늘 3시 반까지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신청 기간이었는데요. 이 공개 매수가는 아시는 대로 12만 원이었고 SM 종가가 12만 원 위를 형성했기 때문에 네. 하이브가 25%에 대한 공개 매수를 온전히 다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하이브에 이제 공개 매수를 신청한다라고 신청하셨던 그런 개인 주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브가 어느 정도 흡수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남은 이제 3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하이브가 공개 매수한 그 대금을 납입하는 납입일이면서 동시에 카카오가 이제 SM한테 이제 유상증자를 받은 그 대금을 납입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상증자의 대금을 납입이 3월 6일인데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공정한 거래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대금을 납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예상을 해본다면 이제 법원에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적어도 이번 주 중에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모든 게 다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면 뭐 하이브가 이기는 거냐, 카카오가 이기는 거냐 이렇게는 저도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장기전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SM의 주가가 과연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12만 원 위를 유지할지,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또 공개 매수를 들어올지, 하이브는 남은 이제 지분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하이브가 12만 원 이상의 공개 매수가를 더 높이지는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12만 원 위로 가진 않겠다의 입장이긴 한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카카오도 이제 공개 매수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개 매수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수만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카카오가 SM 지분 9%를 확보하고 가냐 안 하고 가냐가 또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머리 아픈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플랜 ABCD를 조금 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공개 매수가 위에서 마감됐습니다. SM이.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복잡해진 면도 있고요. 하이브가 더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걸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3월 6일에 유상증자 납입일인데 만약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SM 경영진 측에서는 카카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공개 매수가를 제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또 만약에 3월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이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뭐 지분을 서로도 확보하기 위한 그쵸. 그런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도 주총 때에 모든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총이 3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말부로 이 모든 이슈가 끝날 것 같다라는 건 긍정적인데 사실 그 전까지는 누가 어떻게 어느 조건으로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어지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수는 3월 6일에 이제 각각의 하이브와 카카오가 각각 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기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내일 조금 푹 쉬시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조금 다양한 공시와 뉴스를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이브 측에서는 SM의 그 관계자들의 이상 매매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또 이거 조사해달라, 금감원이었나요? 이쪽에 조사해달라고 또 신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각 남아있는 일정들을 체크하면서 3월 말에는 이 이슈가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사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엔터 4사가 작년도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성장을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모두 엔터 4사가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 걸로 보자면 이제 SM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걸 가정했을 때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만큼 올해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로 보고요. 다시 말하면 방탄소년단의 온전한 활동이 없음에도 올해가 작년만큼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합쳐지는 것과 별개로 라이크 기획이 올해부터는 아예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별도 매출단, 별도 영업이익단에서 최소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증액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대비 올해 구조적으로 조금 개선되면서 실적 상향을 기대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 아티스트의 투어 규모 확대,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 데뷔 이런 효과 등으로 JYP 또한 이제 실적 당연히 상향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 또 한 번 상향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월드 투어를 돌면서 매출을 이끌어주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신인 아티스트가 데뷔하고 트레저라고 하는 그룹이 또 한국, 일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실적이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 4사 모두 다 실적이 지금보다 더 상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 흐름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난해 대비 올해 실적 성장 폭 자체가 가장 큰 쪽은 어느 쪽일까요? 사실 지난해는 이제 2021년 대비 2022년이라서 YOY로 보면은 거의 뭐 70, 80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올해가 나오진 않겠지만 폭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인 개선이 나올 만한 SM이 가장 영업이익단에서는 좀 성장폭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SM의 사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그쵸. 아이돌들도 뭐 블랙핑크는 재계약이지만 아이돌들도 거취를 좀 다르게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부분은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데
우선은 아이돌의 거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냐거든요. 사실 블랙핑크의 지금 재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맺었던 그 7년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새로 재계약 시즌이 도래한 거고요. 네. SM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재계약 시즌이 도래한 아티스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취를 우선은 뭐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물고 이제 다른 것으로 옮기겠죠. 그래서 우선은 SM에서는 재계약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M은 그 구조적인 문제 해결만으로도 실적 성장폭이 크고 특히 이 엔터 주요 4사 가운데서도 전년 대비해서 성장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서 그런 좀 왜곡됐던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또 배당도 많이 주고요. 네.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사들 배당 많이 주나요? 안 줍니다. 그래도 JYP는 좀 주지 않나요? 네, 조금은 주는데 이제 YG도 나름 뭐 되게 미미하긴 하지만 주고요. 예. 이제 하이브도 이제 준다고 얘기를 했고 엔터 4사가 주기는 하는데 막 엄청나게 많이 주는 편은 또 아니라서 올해 또 기대해 본다면 이제 배당을 새로 주겠지라는 것도 또 하나의 기대, 그냥 개인 주주로서는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 또 행동주의 펀드들이 원래도 뭐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유달리 온라인 파트너스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또 어떤 결론으로 맺어질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누구 품에 안길까? 네, 저도 네. 이게 2월 내내 지금 매일매일 마음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잠든 적이 없는 게 네. 공시가 매일매일 나오고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저는 주주가 아님에도 되게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어디로 갈까? 이 경우에는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를 네. 정말 플랜을 A부터 Z까지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왜 지분을 이만큼만 사갔을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픈데 이제 실제 주주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빨리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곳에 어떤 결정으로 이제 최선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조금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적시적소의 핵심 포인트를 빨리 잘 전달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또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버실 수 있도록 전략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 좀 마무리해 볼 시간인데요. 엔터주의 투자 전략과 탑픽 꼽아보는 시간인데요.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요. 한 2, 3분씩 정도 탑픽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 전략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당장의 엔터주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최근에 급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언제 차익 실현을 해야 할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주를 봤을 때 이제 3월 이후의 투자 전략이라고 본다면 이제 3월 이후라 굳이 시점을 정한 이유는 이제 주총 이후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 이후를 봤을 때는 이제 각사의 앞에 말씀드렸었던 투자 모멘텀에 따라서 선호하는 엔터주들이 이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지만 지금부터 이제 3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동안은 이제 SM이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정말 많긴 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조금 봐가면서 좋은 구간에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엔터 중에서 그래도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좀 급등하긴 해서 뭐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엔터에서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는 신인 데뷔,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에서 지수가 또 솔로로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쯤에 또 데뷔는 아니고 이제 솔로 앨범을 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블랙핑크 멤버들 이 월드 투어를 돌면서 지수 혼자서 또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할 만하고요. YG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추천 이제 YG 드리고요.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또 하나를 꼽아보자면 저는 하이브도 나름의 이제 매수 추천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YG 대비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거의 지금 4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모든 모멘텀들 없었던 것들이 새로 붙는 신인도 데뷔하고 위버스 구독 모델도 나오고 심지어 이번 3월에는 방탄소년단에서 이제
지민, 제이홉 두 분이 이제 솔로 앨범을 발매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지민 앨범을 보니까 영상통화를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만 장을 팔 수 있는 체력, 당연히 이상을 팔겠지만 쉽게 생각했을 때 100만 장을 팔 수 있는데 앨범을 이제 많이 사면은 이제 팬 사인회, 팬 미팅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앨범을 많이 산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지민을 실제로 만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더해지기 때문에 100만 장의 체력이 있는데 영상 통화라는 게 붙으면서 최소 200만 장 이상으로 더 많이 팔 수 있는 네. 이것이 팬덤입니다. 집에 CD가 하나만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마음에 들면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네. 그 안에 이제 다양한 버전의 지민 포토카드가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봤을 때 네.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던 방탄소년단의 실적 기여가 생각보다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 하이브도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음반 판매에서 방탄소년단의 솔로 앨범들이 발휘할 수 있는 그 또 판매량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주셨고요. 또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 플랫폼의 가치를 오래 입증하는 해입니다. 맞습니다. 예, 디어유가 상장할 때도 사실 뭐 이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엔터사들 시가총액 뒤에 0 하나 더 붙여도 된다 이런 말씀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디어유에서 서비스하는 게 버블이라는 플랫폼인데 이제 저는 버블을 열심히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플랫폼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카카오톡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대화를 하되 내가 설정한 이름으로 불러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고 땡땡땡이라고 치면 제가 설정한 닉네임으로 저한테 보여져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팬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친밀감, 프라이빗함 이런 거거든요. 아, 그 땡땡땡이 너무 프라이빗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냥 제 이름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네. 저랑 일면식 하나도 없는 사람이 현지 이렇게 불러주니까 뭔가 괜히 좀 친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를 이제 자극을 하니까 디어유가 진짜 상장했을 때 이거 대박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비슷한 내용을 또 위버스가 올해 이제 적용을 할 예정이다 보니 당연히 이런 팬 플랫폼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는 지금 사실 오늘도 엔터주 다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접근하기는 부담스러운 주가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과 또 이런 이슈, 엔터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올해 내에 또 어느 한 시점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YG와 하이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짧게 혹시 주요 4사 빼놓고 다른 엔터사 중에서 관심 있으신 쪽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없으시면 없다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큐브 엔터를 조금 좋게 보고 있는데요. 큐브 엔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큐브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인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앨범을 2차례 냈었고, 3월에 냈었던 그 톰보이라는 앨범이 초동이 한 17만 장 정도였었는데 중간에 월드 투어,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투어를 한번 돌고 나서 냈었던 그 누드라고 하는 그 앨범이 초동이 거의 70만 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이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그 아이들 멤버 중 한 명인 우기라고 하는 그 멤버가 중국에서 이제 또 광고도 찍고 하면서 좀 다양하게 지역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올해 이제 보이그룹 한 팀, 걸그룹 한 팀의 신인 아티스트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엔터사에서는 신인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큐브 엔터도 이제 엔터사사 말고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또 다음 주 나와주시죠? 네. 네, 다음 주에도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산다에서는 K컬처를 리드할 선두 주자 엔터편 마련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 내용들 알아봤고요. 또 다음 주는 콘텐츠편 준비되어 있으니까 K컬처를 누가 리드하게 될지 선두 주자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가려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